16번 제목 없음. 벌써 3년이 지난 이야기네요. 작년 봄에 일어난 일화예요. 봄만 되면 생각나는 일이 있네요. 학생, 왜 이러고 앉아 있어? 원룸 건물 앞 편의점 파라솔에 앉아 새우깡 안주 삼아 소주를 따르고 있었어요. 한 병을 거의 다 따랐을 때쯤 낯선 아저씨가 앞에 앉으며 말을 거셨어요. 술도 못 먹어서 얼굴이 엄청 빨개지는데 그거 보고 웬 젊은 놈이 취해서 이리 앉아있나 안쓰러워 보이셨나 봐요. 평소 같으면 이상하게 생각했겠지만 그날은 위안을 받고 싶었어요. 그 아이와 만난 지 300일 되는 날, 그녀는 아무런 말 없이 떠났어요. 아주 먼 곳으로. 주변 사람들은 활기차고 밝은 아이인 줄로만 알았겠지만 그녀와 사귀고 나서 내적으로 많이 힘든 아이인 걸 알게 되었죠. 그런 사연을 알게 되고 나서 정말 많이 아껴주고 챙겨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예고도 없이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니까 정말 미쳐버렸던 것 같아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종일 울다가, 종일 멍하니 있다가, 다시 또 울다가, 정말 스스로가 망가져 버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집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폐인처럼 지내다가 그냥 어째서인지 술이 먹고 싶었어요. 집 안에서 먹으면 저도 큰일 날 것만 같아서 밖에서 먹기로 했지요. 그러던 중 먼저 말을 걸어주며 걱정해 주시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열렸어요. 모땜시 힘들어. 여자 문제요? 웃으시면서 말씀하신 뒤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아저씨께서 소주 한 병이랑 안주를 더 사오셨어요. 무슨 일인지 한번 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지만 그땐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 사연을 다 말하고 나니까 아저씨께선 아무 말 없이 술을 계속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저씨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아저씨는 10년 전에 아들이 있었대요. 아내분은 이혼해서 없었고 아저씨는 택시기사라 집안에 많이 없고 관심을 못 가져줬었대요. 그러다 보니 중학생이 되고 나서 자주 사고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라 정말 사랑하고 챙겨주고 했대요. 하지만 어느 날 동네 친구들이랑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대요.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아저씨는 매일매일 술 퍼먹고 모든 걸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게 여느 때처럼 술에 취한 채 거리를 걷다가 아들하고 너무 똑같은 사람이 자기 부모님하고 지나가는 걸 봤대요. 정말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사람한테 달려다가 문득 술이 깨면서 과연 아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좋아할까?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술에 찌든 채 폐인처럼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요. 그때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셔서 일을 다시 시작하시고 얼마 전에 기부 활동도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자기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 친구가 하늘에서도 학생 보고 우울해하면 기분이 좋겠어? 학생 책임이 아니야. 그 친구도 그런 걸 바란 건 아닐 거고. 하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있을까? 나는 없었어. 학생도 이렇게 계속 슬퍼하는 것보단 힘내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그 친구를 위하는 거라 생각해.
물론 가끔 너무 힘들 땐 이렇게 와서 쉬어가는 것도 좋아. 그때마다 아저씨가 술 친구 해줄게. 주변에 생각보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이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힘낼 수 있게 해주는 건 큰 것도 아닌 작은 위로 한마디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단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겨울이라 생각돼도 결국은 봄이 오기 마련이에요. 모두 인생의 봄이 찾아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특성 뭐를 들었는지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미니언 얼마 먹었는지 그딴 거 알면 뭐 할 건데 임배 땐 춤추고 붙어 있고 이니시하라고 니네 진짜 이상해 너의 달콤한 서폿은 사실 히오스를 더 하고 싶어 아직 겁나 피곤하대 롤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막다가 그렇게도 좋으리 바보들아 결국 바텀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망해라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나는 못 이기는 건데 라인전 완전 풀렸는데 게임은 왜 또 지는 건데 정글은 그냥 와서 그냥 가고 바텀은 터져서 인생은 불공평해 너의 완벽한 나이는 아직 웃고 있지만 너도 따일 거야 겁나 지독하게 롤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스킨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디어는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피까지마 들어오라지마 타치하지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좀마 설레지마 정치하지마 행복하지마 내 눈에 띄지마 롤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막다가 그렇게도 좋으디 바보들아 결국 디어는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좋아해라 깔해라 조갈해라 망해라 18번 제목 없음 대학을 졸업하고 군 입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인생 가장 파릇파릇하고 젊었던 봄날 같은 시절이 지나고 앞으로 내 인생에 봄은 없을 거야. 군대부터 시작돼 사회생활로 끝날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봄은 없을 거야. 생각하며 아무런 목적 없이 3월 나는 방구석 폐인 생활을 시작하였다. 부모님도 나를 보고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 곧 군대 갈 아들 녀석 기분을 상하게 해서 뭐가 좋은가. 나는 그래서 누구도 막지 않는
무의미한 마지막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통장의 잔고가 떨어졌다. 그다지 방구석에 뒹굴면서 크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내가 모아둔 돈도 봄처럼 끝나버렸구나 생각했다. 최소한의 양심이었을까? 어머, 아들 돈이 부족하니? 하며 10,000원 몇 장 쥐어줬을 엄마에게 돈이 부족하다 말하지 않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하던 날, 난 여느 날같이 스마트폰 액정만을 바라보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내 폰 액정 위로 벚꽃잎이 떨어졌다. 벚꽃잎? 지금이 5월 초인데 벚꽃잎이라니. 나는 머리 위 나무를 바라보았다. 물론 벚꽃잎은 다 떨어진 파릇파릇해진 나무가 있을 뿐이다. 나는 다시 내 폰 액정 위에 벚꽃잎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벚꽃잎이 나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보아라. 봄은 있었다. 이 한마디를 위해 지금까지 떨어지지 않고 날 기다려온 걸까? 내가 미처 만끽하지 못한 봄을, 내가 끝났다고 단정 지은 봄을 보여주기 위해 날 기다려온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벚꽃잎은 바람에 날아갔다. 지금 나는 뒤늦게 찾아온 5월의 봄을 만끽하고 있다. 그동안 내가 무시하고 부정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봄을 즐길 것이다. 벚꽃잎처럼 떨어질 순간의 생각은 잠시 미뤄두었다. 19번. 제목 없음. 봄입니다. 살랑한 날씨. 모든 생물들이 첫 발을 내딛는 시기. 저는 남들의 봄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살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조금 더 힘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행복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주변 풍경이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지, 화창한 밖에 비해 조금은 답답한 작은 방. 제가 일하는 이곳이야말로 봄이 가장 바쁠 때입니다. 가슴에 땀이 나도록 무거운 짐 한쪽 귀퉁이를 들고 같이 종종 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날이 저뭅니다. 오늘따라 씁쓸한 소리를 했더니 입이 떨네요. 음료라도 살 요량으로 편의점에 들리기로 합니다. 8시 언저리였지만 고요합니다. 편의점 가는 길은 비가 살짝 내리다 말아 초등학교 옆길 가로수인 벚꽃의 꽃잎들이 알맞게 떨어져 있습니다. 꽃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알맞다는 말이 얄궂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 떨어져 소복히 쌓여있는 벚꽃잎이 더 예쁘더라고요. 잠깐 서서 벚꽃나무 밑동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들었더니 때마침 전화가 울립니다. 후배네요. 이따금 같이 술 한잔 하는 녀석인데 핸드폰 너머의 목소리가 촉촉하게 들립니다. 왕왕 있는 일이지만 오늘도 시간에 근무를 하게 될 모양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집 앞 편의점으로 후배를 부릅니다. 무급 시간 외 근무 외 교통비까지 본인 부담일 수는 없지요. 좋은 밤 공기, 맥주 한 캔, 벚꽃 풍경, 후배의 짝사랑 이야기. 아, 마지막 부분이야말로 전 봄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후배는 아니겠지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 특유의 생동감이 느껴져요. 비록 그 사랑이 힘들다고 해도 말이죠. 오늘은 시간의 근무는 유해의 소득입니다. 집으로 가는 후배의 뒷모습은 밝진 않았지만 어둑한 하늘에도 조명을 받아 색을 잃지 않은 분홍 벚꽃과 꽤나 어울립니다. 벚꽃은 지겠지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푸른 잎이 나고 버치가 달리고
내년엔 또 꽃망울을 터뜨릴 겁니다. 언젠가는 후배도 세상을 분홍색으로 물들여 놓겠죠. 나부터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행복한 이야기들만 듣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모두에게 봄은 특별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지는 계절, 봄. 당신은 사랑을 하고 있나요? 먼저 예능상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능상은 17번 롤이 좋냐. 제가 노래를 불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투표 점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제2회 세인배 이불무늬의 본편 참 잘 썼으인 상 우승상입니다. 13번 마음이 헛헛해져 맥주캔을 하나 땄다. 야, 축하드립니다. 마음이 헛헛해져 맥주캔을 하나 땄다. 일단 저는 제목부터 완전 뭐랄까 막 벌써부터 제목부터 되게 기대가 되는 작품이었고 내용은 뭐 아니나 다를까. 야, 뭔가 그런 감성을 제가 좋아하는 감성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일단 필력이 너무 좋았어요. 문체가 너무 예뻤고, 그다음에 비유라든가 묘사가 정말 간결하고 좋았던, 제가 좋아하는 묘사가 너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모로 감점될 요인이 많이 없었어요. 오히려 감점에 비해서는 이제 가산점이 더 많이 붙었던 경우였기 때문에 또 투표 결과도 상위권에 뭐 여러분들 보셨을진 모르겠는데 상위권에 있었고, 또 여러모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작품이었어요. 박수! 야, 아이고, 헤어지는 계절이구나. 그래, 다들 헤어지는 계절이구나. 앞으로도 많이들 보면 헤어지시길 바라며 좋은 작품들 앞으로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투표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제2회 세인배 이불무늬의 본편은 여기서 끝맺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세일라이브 질차대요. 추천해요. 구독해요.